자, 오늘 시험 친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일단 이번 시험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총평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작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다음 시험 어떻게 대비할 거냐, 방향 한번 좀 설정을 해봅시다. 테마별 출제 현황, 뭐 본청에서 공지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쭉 분류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 출제 비중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차피 출제 비중이 여기 30%또 여기 35% 잡혀 있다라고 해서 다른 거 공부 안 할 겁니까? 어차피 해야 돼요. 여기 분야별 경찰활동, 자, 6문제 어디서 뭐 나올지 모르니까 강론 다 해야 되는 거랑 똑같거든.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구나,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차 시험이요, 이제 난이도를 상중하 이렇게 잠깐 구분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상으로 분류한 문제들은 간부시험이나 승진시험 또는 우리 순경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들이 섞여 있거나, 또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키워드로 구성이 돼 있거나 한 문제들은 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있고, 그 다음 난이도 중으로 분류한 문제들은 어떤 조금 디테일의 문제라고 해야 됩니까? 공부를 제대로 정확하게 했다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지만, 듬성듬성 공부한 학생들은 이 문제 못 맞추죠. 자,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점수 이제 획득한 학생들은 난이도 중으로 분류된 요 문제에서 많이 조금 플러스가 된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난이도 하, 이 문제 당연히 맞춰야 될 문제들을 난이도 하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지금 일단 난이도 하가 18, 하필 또 18이야. 18문제인데 18문제면은 자, 20문제 잡았을 때 50점에서 자, 2문제 빼고 45점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꽈락은 넘었네. 출제자들이 형편 많이 봐주셨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50점 깔고 시작한 시험에서 난이도 중 있는 문제 있죠. 여기서 절반 정도 맞췄다라고 치면은 한 60점 초반대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60점 초반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난이도 중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다 해결을 하셨다라면 이제 70점 중반대, 75점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험도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작년 2차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각 청마다 이제 작년 필기 컷 기준으로 비슷한 점수 나오거나 다소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난이도 상중하 개별 문제 이렇게 쭉 표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 다 진행을 했으니까 이걸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 상으로 분류된 문제 기본적인 출제 특징 있죠. 출제 특징 잠깐 좀 봐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시험지 있는 학생들은 시험지 보시면은 2번 문제 있잖아. 2번 문제 그 블랑코 판결하고 에스코베도 판결하고 쭉 나왔어요. 나오니까 와 만세 나 아는 건데, 근데 보니까 답이 안 나와. 왜 그래요? 자, 판결 내용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블랑코 판결 있잖아요. 1번 문제에서 블랑코 판결 국가배 상법하고 관련이 있어. 블랑코는 소녀야. 교재 다 있어. 다 알거든. 근데 그것만 보고 딱 넘어가 버리면은 2번, 3번, 4번을 봤을 때 답이 안 나와요. 뭐지? 해가지고 1번부터 다시 보면 또 시간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봐가지고 답을 골라낼 수 있으면 좋지. 근데 2번 문제, 1번 지문 블랑코 판결이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경찰 개입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이 붙어 있을 텐데 그 블랑코 판결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건 띠토 판결하고 관련된 내용이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 2번 문제. 자, 지금 난이도 상으로 분류한 문제 중에 기본적인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뭐가 있냐? 이번 시험은 디테일이 좀 많이 승부를 가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디테일한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걸러냈냐. 시간이 쫓겨가지고 급하게 풀어버리면은 다 놓치는 문제들이에요. 함정에 빠져가지고 40점, 30점 맞고 이런 시험이 이번 2차 시험, 이번 1차 시험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디테일이 조금 많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6번 문제도 난이도 상으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 그거 있잖아. 전날 악몽을 꾼 김순경이 순찰 돌다가 클래식 음악이 들렸어. 근데 이거 위험해 하고 대문 박살 내고 들어갔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디테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응용력의 문제이더라고요. 자,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이요, 순경 시험이 가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수능 문제처럼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은 또 하나의 개념 중간 과정을 연상을 했을 때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그게 이번에 나온 6번 문제고, 자, 6번 문제 박스 안에 이제 김순경이 클래식 음악 듣고 문을 박살내고 들어갔다. 근데 밑에 지문들 1, 2, 3, 4번 봐보시면은 미쳐버리겠어요.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이 지문 읽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일단 문제에서 힌트가 있었죠. 위험의
구분, 위험의 인식이라고 돼 있고, 인식을 기준으로 주관적 위험, 객관적 위험을 구분한다. 자, 그 틀을 잡고 접근하는 학생들은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공부 수험기간이 조금 부족하다 또는 시간에 쫓겼다라고 감안했을 때는 이 문제 2번 읽고 3번 읽고 막 하는 학생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 많이 또 뺏겼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문제 한번 또 살펴볼 거냐. 우리 13번 문제 한번 봐볼까? 자, 13번 문제 보시면 13번 문제는 법치행정의 원칙 관련해서 법률 유보에서 있죠. 조직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 자, 이 부분이 예전에 승진에서 훈령 있잖아요. 훈령은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게 조직법적 근거냐, 작용법적 근거냐 구분하는 문제가 승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순경시험에서 이렇게 법률 유보 관련해서 조직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를 바꿔치기해서 출제를 한 건데, 법치주의 쪽, 법학 일반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거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법학 이론, 일반 이론을 그런 고차원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명에 1명, 2명 정도.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있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거 조직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 그냥 법적 근거는 법적 근거지.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짧죠. 지문은 짧은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 디테일의 문제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응용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지금 봤던 문제는 이해의 차원인데, 자, 뒤에 있는 나머지 상으로 분류된 문제들도 포인트는 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3문제 딱 찍어서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 이번 시험에서 있죠. 난이도 상 부분. 자, 난이도 상인 문제들 맞춘 학생들은 다 고득점을 하셨을 텐데, 난이도 상으로 분류된 문제들이 일단 본 적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공부하면 돼. 근데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자,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냐. 첫 번째입니다. 디테일. 자, 그 다음 2번째. 내가 어떤 키워드를 이해를 했을 때 다음 단계로 응용을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냐. 응용의 문제.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어떻습니까? 법학 이론에 대한 이해. 이제 학문적인 깊이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자, 시험장에서 다 축 풀어졌다라면 이번 시험은 굉장히 고득점 할 수 있었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 다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있죠. 제가 한마디로 쫙 정리를 해드리면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나중에 우리가 2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자,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커리큘럼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 쓸데없는 걸 머릿속에 넣지 말자. 양 늘려봤자 우리 힘들거든. 자, 그래서 기존에 하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자,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2차 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경찰학이잖아요. 경찰학. 누가 뭐라고 해도 기출은 역시 대단했습니다. 경찰학은 기출이에요. 자, 지금 문제 아무리 어렵다 또 복잡하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은 물론 이제 집에 가서 통계는 내봐야 돼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80% 이상은 기출에서 다 돌고 돌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셨더라도 시험장에서 실수가 없었다라는 가정하에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었거든. 기출문제집을 그냥 내 머릿속에 다 녹입시다. 그러면은 2차 시험 가서도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든 우리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 조금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관련 부분은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앞으로 최대한 응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연습을 시켜서 드릴 수 있으면 시켜드릴 것 같긴 시켜드릴 텐데, 이게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거기에 우리가 응용력을 기르는 건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테일 많이 신경 쓰시고, 그 다음 기출문제집 사랑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럼 해설 강의, 그 다음에 총평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어요.